여보세요? 네? 손녀가 교통사고를 났다고요? 지금 당장 합의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안 보내시면 감옥 갑니다. 어서 은행 가해.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보세요? 네? 70대 노부부 40년 모은 전 재산 8천만 원. 30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손녀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제 어떻게 살아? 하지만 3개월 후 저희가 조금씩 모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이 감동의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 부부는 올해로 75과 73이었습니다. 두 분은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오며 노후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모아두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멀리 떠나 있어 외로웠지만 두 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부산에 사는 아들의 딸, 즉 손녀 지은이가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울에 올라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왔어요. 지은이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를 만들어 상을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대학생이 돈이 많이 들지. 조금이지만 받아라. 할아버지, 됐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요. 그래도 받아. 할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지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녀를 귀여워해 주셨고 부모님이 바쁠 때는 손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조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은이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해 4월 15일 오후 2시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리모컨을 놓고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 김민수 경위입니다. 댁의 손녀분 이지은 씨가 오늘 오전 11시경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은이가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손녀분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의요? 네,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손녀분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녀가 구속된다는 말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금을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피해자가 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까지 계산하니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시지 않으면 손녀분이 구속수감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방으로 뛰어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영감,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사람을 쳤다고. 합의금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할아버지도 잠이 확 깼습니다. 급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할아버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빨리 합의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손녀분이 구속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돈이. 할아버지님, 손녀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가자가 되면 취업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일단 5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로 내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구속된다는 말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와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전화 속 남자는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이 알려지면 손녀분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걷던 두 분이 이날만큼은 빠른 걸음으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을 출금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큰 금액이신데 무슨 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경찰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얼버무렸습니다. 집 수리하려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누군가에게 송금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고객이 강하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출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근처 은행 ATM기에서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ATM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다시 지시했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통장으로도 일부를 보내주십시오. 두 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 원, 할머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눠 송금했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ATM기 앞에서 송금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내 5천만 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손녀 괜찮은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님,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가 또 문제입니까? 피해자가 추가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내부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님,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손녀분이 정말 구속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낼게요. 제발 우리 손녀 좀 구해주세요. 할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두 분은 다시 ATM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은 3천만 원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40년을 모은 전 재산 8천만 원이 30분 만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니? 네. 교통사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을 텐데요. 뭐라고? 수업을 듣고 있다고? 네, 아까 점심때 통화했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경찰한테서 온 전화는? 경찰이요? 아버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야. 두 분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8천만 원을 보냈어요.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 송금하기 전에 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돈을 빼돌립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두 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이 3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 모은 돈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준비한 돈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늙어서 바보가 됐어. 할아버지도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그날 저녁 부산에 있던 아들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생활비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들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집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손녀 지은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 이름을 사칭해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아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멍청해서 그래. 아니에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은이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3개나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듣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한 푼, 2푼 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이웃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죽만 조금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울었고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에 사는 이웃 최 여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에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던 두 분이 요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도 며칠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걱정이 되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최 여사예요.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살이 빠져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한 번도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최 여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최 여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40년을 모은 돈이 30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최 여사는 할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할 거 없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 일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도 될까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분명히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최 여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는 아파트 동대표와 몇몇 이웃들을 모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사신 분들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동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 회장도 하셨잖아요. 항상 다른 어르신들 챙기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김할머니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밤늦게까지 간호해 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얼마나 힘드실까. 이웃들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모았습니다. 일부 여유 있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무료로 한문을 가르쳐 준 학생들,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준 이웃들,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에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을 당하신 어르신을 도와야죠.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남일 같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모인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돈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돈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 최 여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은 돈이에요. 1,5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잃은 돈인데. 할머니, 이건 빚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동안 두 분이 동네에 베푼 정이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앞에 모였습니다. 50명이 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떡, 과일, 반찬, 국, 현관 앞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세요. 문이 열리자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동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개 드세요. 두 분은 평생 바르게 사셨어요. 사기를 당한 것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죠. 다른 이웃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두 분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손녀 지은이가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지은이의 친구들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SNS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였습니다. 지은이와 친구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씩 소액이었지만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지은이의 크라우드 펀딩 소식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기사화했고 그 기사를 본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 달 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금액은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돈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전국의 많은 분들이 두 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구나. 한편 아들도 부산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과외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모은 돈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더 큰 힘이 못 돼서 죄송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의 모금 1,500만 원, 크라우드 펀딩 1,200만 원, 아들이 모은 500만 원, 그리고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 총 3,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잃어버린 8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두 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이웃의 사랑,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웃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도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동네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을 30분 만에 잃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집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손주가 사고를 냈다고, 자식이 사기를 당했다고,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황한 여러분은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강연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할머니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침착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강연을 듣지 않았다면 저도 당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이제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받으세요. 아니다, 지은아.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내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저는 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준 이웃분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준 분들 모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뭐예요, 할아버지?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어느 가을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축제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동대표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 부부입니다. 두 분이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은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용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참 복 많지? 그럼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고 효자 아들의 효손녀까지 있으니 처음에는 8천만 원을 잃어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있었기에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 사람의 소중함, 이웃의 따뜻함,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 두 분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알았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이웃의 사랑, 가족의 헌신, 낯선 사람들의 선의. 이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앞으로 남은 인생,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고 싶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다. 몇 년 후, 할아버지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구했다는 공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이웃들의 것이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머니도 동네에서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매번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손녀 지은이는 자신의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이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데 혼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들도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아픔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80이 되었고 할머니는 78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고하신 보이스피싱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전액은 아니지만 약 2천만 원 정도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내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영감,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포기하지 않고 신고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 하지만 이 돈을 우리가 쓸 수는 없어. 왜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잖아. 이 돈은 그분들께 빚을 갚는 데 써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며칠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파트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받은 2천만 원으로 이웃사랑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준 사랑을 이렇게 갚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돈은 두 분이 받으신 거예요. 두 분이 쓰셔야죠. 아니에요.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다시 돌아온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해부터 매년 3명의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란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된 지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꽃다발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 덕분이에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인내, 용기를 배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혼식에는 이웃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최 여사, 동 대표,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이 정말 많네요. 친척분들이세요?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이웃분들이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이웃분들이 결혼식에 이렇게 많이 오다니 정말 특별한 관계시네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분들 덕분에 저도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참 좋은 인생 살았지?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야. 맞아요. 우리가 8천만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 이웃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낯선 사람들의 선의.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지.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 몇 년 전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배웠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이웃들,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 그들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고 싶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살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할아버지는 펜을 놓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따뜻한 추억과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사기꾼들은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이웃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헌신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선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8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나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확인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셋째,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